어둠 속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방 한가운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머리카락 사이로 핏발선 눈이 보였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피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가. 서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벌벌 떨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귀신이 한 발짝 다가왔다. 나가. 서지는 눈을 질끈 감고 외쳤다. 실소. 귀신의 움직임이 멈췄다. 실소 안 나갈 거요. 서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이제 내 집이요. 귀신이 서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얼굴이 보였는데 창백하지만 고운 얼굴이었다. 귀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재밌네. 그녀가 웃으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조선 후기 한양 외곽의 어느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윤서진, 나이 30에 과거에 3번 낙방한 백수 선비였다. 그의 뒤로 험상궂은 산의 셋이 쫓아왔다. 야 이놈아, 거기서. 네 아버지 빚 갚아. 3년이야 3년. 서진은 대답할 여유도 없이 골목을 꺾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때는 그래도 양반과 자제라고 비단 옷을 입고 다녔고 글 좀 읽는다고 칭찬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약값도 없어 끙끙거린다. 과거는 번번이 떨어졌고 세상은 서진에게 단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었다. 저기다. 빚쟁이들의 고함이 가까워졌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담을 넘었는데 발이 헛디뎌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혔다. 입안에 피가 고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야속했다. 하늘도 무심하지. 서진은 피식 웃었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죽을까?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을까? 그때 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늘 아침 받은 편지였다. 서진은 그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귀하께 유산이 있사옵니다. 유산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먼 친척이 자신에게 뭔가를 남겼다고 한다. 희망 같은 건 품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리 없으니까. 하지만 죽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며칠 후 경기도 외진 산골에서 서진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걷고 또 걸었다. 산을 2개나 넘었다.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동네가 나타났는데 집이라야 대여섯 채에 그나마 사람 사는 집은 서너 채뿐이었다. 서진은 마을 입구에서 노인 한 명을 만났다. 저기요, 혹시 윤씨 성을 가진 분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윤씨? 아, 그 집. 노인의 얼굴이 묘하게 굳었다. 거기 왜 가시오? 저 먼 친척이 유산을 남겼다 해서. 노인이 한숨을 쉬며 서진의 소매를 잡았다. 젊은 양반, 내 말 들으시오. 그 집 가지 마시오.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귀신이 나오거든. 서진은 피식 웃었다. 하하, 귀신이요? 세상에 귀신이 어딨습니까? 노인의 표정은 진지했다. 30년 전 일이오. 그 집에 살던 처녀가 홀례 전날 밤 죽었소. 그 뒤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미치거나 죽었소.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네한테 유산 남긴 그 영감이요. 그 양반도 3달 못 버티고 죽었소. 서진의 등이 서늘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곳도 없다. 빚쟁이들이 기다리는 한양으로 돌아갈 바엔 귀신집에서 죽는 게 나았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노인이 안타까운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다. 후회하지 마시오. 서진은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다. 마을 끝
대나무 숲을 지나자 폐가 한 채가 나타났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졌다.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서진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었는데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한여름인데 오싹했다. 이게 유산이라고?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자신에게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지붕이 있으니 비는 피할 수 있겠지. 서진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해가 졌다. 서진은 그나마 멀쩡한 방 하나를 찾아 자리를 잡고 먼지를 털어내고 구석에 앉았다. 배가 고팠다. 이틀째 굶고 있었고 주머니엔 동전 한 입 없었다. 에라, 굶어 죽으나 귀신한테 죽으나. 서진은 누더기 이불을 덮고 누웠다. 밤이 깊어가고 바람소리가 처량하게 울었다.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서진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렸다. 달빛 아래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다.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자 머리카락 사이로 핏발선 눈이 보였다. 서진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나, 가. 여인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가. 서진은 벌벌 떨었다. 도망쳐야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여인이 한 발짝 다가왔는데 바닥에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떠 있었다. 서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은 눈을 질끈 감고 외쳤다. 실소! 여인의 움직임이 멈췄다. 뭐라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소! 안 나갈 거요. 여인이 마치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는 듯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서진은 눈을 떴다. 여전히 무서웠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다. 여긴 이제 내 집이오. 내가 상속받았소. 갈 데가 없단 말이오. 여인이 피식 웃었다. 아니, 웃는 것 같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죽여버릴 거야.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죽여보시오. 여인의 눈이 커졌다. 이미 죽은 목숨이요. 빚쟁이한테 맞아 죽으나 귀신한테 죽으나 매 한 가지요. 서진은 자포자기였다. 죽으면 죽는 거다. 어차피 살아봤자 희망도 없는 인생이니까. 여인이 서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재밌네. 여인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며 연기처럼 흩어졌다. 서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 하하. 서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귀신이 진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눈을 떴다. 살아 있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밤새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는데 어느새 잠들었던 모양이다. 서진은 몸을 일으켰고 온몸이 쑤셨다. 꿈이었나? 아니, 꿈이 아니었다. 방 한가운데 바닥에 하얀 꽃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어젯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였다. 서진은 꽃잎을 집어들었다. 백꽃이었고 차갑고 촉촉했다. 진짜였구나.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어쩌겠는가 돌아갈 곳도 없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생활이 시작됐다. 낮에는 평범했다. 서진은 폐가를 조금씩 치웠고 마당에 잡초를 베고 부엌을 청소했다. 우물이 있었는데 다행히 물이 나왔다. 마을 노인이 불쌍하다고 감자 몇 개를 가져다 줬고 서진은 그걸로 연명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해가 지면 그녀가 나타났다. 처녀 귀신, 이름도 모르는 그녀가 첫날처럼 무섭게 나타나진 않았다. 그냥 방 구석에 서서 말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서진을 지켜봤다. 서진은 처음엔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
하지만 사람은 뭐든 적응하는 법이다. 사흘째 되던 날, 서진은 귀신을 보면서도 밥을 먹었다. 물론 손이 떨렸고 감자가 입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절반은 바닥에 흘렸다. 하지만 어쨌든 먹었다. 나흘째 서진은 귀신 앞에서 책을 읽었다. 과거 공부하던 책이었는데 어차피 볼 일 없는 책이지만 다른 책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시경이라 관관저구 제하지주. 읽다 보니 조금 마음이 진정됐다. 귀신은 여전히 서 있었는데 뭔가 달라 보였다. 고개가 살짝 기울어 있었다.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닷새째 되던 밤, 서진은 드디어 용기를 냈다. 저기요. 귀신이 움찔했고 서진도 움찔했다. 반응이 있을 줄 몰랐다. 뭐요? 서진은 더듬거렸다. 매일 이렇게 서 있으면 힘들지 않소? 귀신이 대답하지 않았다. 앉을 수도 있잖소. 굳이 서 있지 말고. 서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무섭긴 한데 자꾸 말이 나왔다. 외로워서 그런가. 사람하고 말한 적이 며칠째 없으니까. 귀신도 사람은 아니지만 대화 상대가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았다. 귀신이 서진을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이상한 인간이네.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서진은 피식 웃었다. 나도 알아.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귀신과 함께 사는데 어느 정도 적응했다. 물론 여전히 무서웠고 밤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죽일 것처럼 말해놓고 진짜 죽이진 않더라. 그래서 서진은 조금씩 대담해졌다. 어느 날 밤 서진은 귀신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요? 귀신이 서진을 쳐다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윤서진이요. 서쪽서 나아갈 진. 아버지가 서쪽으로 나아가라고 지어주셨는데 뭘 잘못 나아갔는지 인생이 꼬여버렸소. 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오. 사람이었을 때 이름이. 귀신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서진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냥 물어본 것이었다. 그런데 월이 바람처럼 스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고개를 들자 귀신이 창가에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월이, 달월, 편할이. 서진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월이 달처럼 편안하라고 지어준 이름. 그런데 그녀는 달처럼 차갑고 편안하지 못한 채 30년을 떠돌고 있었다. 좋은 이름이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다. 월이가 서진을 돌아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창백하지만 고운 얼굴이었다. 원망과 슬픔이 깃든 눈이었다. 서진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다른 감정이었다. 왜 여기 있어? 서진이 물었다. 왜 30년이나 여기 있는 거요? 뭐가 하니요? 머리에 표정이 굳었고 눈에서 핏빛이 번졌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호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묻지 마. 월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월이가 사라지고 바람이 잦아들었다. 서진은 혼자 남았다. 뭔가 있구나. 서진은 중얼거렸다. 30년 동안 떠돌 만큼 깊은 한이. 서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월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무섭다기보다 슬퍼 보였다. 저렇게 슬픈 눈을 가진 귀신이 있을까? 서진은 결심했다. 알아내야겠다.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이 그녀를 30년이나 붙잡고 있는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월이 그 이름처럼 달빛이 창백하고 쓸쓸했다. 서진은 마을로 내려갔다. 월이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노인에게 물었다. 혹시 30년 전 이 마을에 살던 처녀에 대해 아시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걸 묻는 거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 폐가에 살던 처녀가
혼례 전날 죽었다고 들어서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 이야기는 이 마을의 상처여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이 서진을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다. 마을 뒤편 외딴집에 박씨 노파가 살고 있어. 30년 전 그 처녀의 유모였던 분이요. 그분이라면 알 거요. 서진은 마을 뒤편 외딴집을 찾아갔다. 초라한 움막 같은 집이었다.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파가 나왔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듯했다. 누구시오? 저는 그 댁에 사는 사람입니다. 월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노파가 움찔했다. 월이, 우리 아가씨.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소.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살해당했소. 혼례 전날 밤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죽었소.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살해라니. 범인은 잡혔습니까?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범인은 신랑이었소. 월이와 혼인하기로 한 그 남자. 신랑이요. 왜 신랑이 신부를 죽입니까?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남자는 원래 월이를 사랑하지 않았소. 월인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소. 그런데 혼례 전날 월이가 그 남자의 본처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버렸소.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월이가 혼인을 취소하겠다고 했소. 그러자 그 남자는 재산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여버리자고 생각한 거요. 혼인 전에 죽으면 재산은 자동으로 사위에게 가는 법이 있었으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진이 물었다. 노파가 쓰게 웃었다. 아무 일도 없었소. 관에서는 월이가 스스로 목을 맸다고 결론 내렸소. 그 남자가 관에 뇌물을 바친 거요. 그럼 지금 그 남자는 이 고을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있어. 이씨 문중의 이만석이라는 자요. 월인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더 큰 부자가 됐어.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30년 전 죽은 처녀의 원한이 이제야 이해가 됐다. 월이 아가씨는 억울하게 죽고 범인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단 말이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월이가 30년이나 떠도는 이유요. 한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서진은 폐가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월이가 구석에 서 있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진은 월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았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월이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만석이라는 자가 당신을 죽였소. 그리고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더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월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눈에서 핏빛이 번졌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복수해 주겠소. 월이의 움직임이 멈췄다. 뭐? 라고? 그놈 벌받게 해주겠소. 당신 한을 풀어주겠소. 월이가 서진을 빤히 쳐다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서진은 피식 웃었다. 나도 억울한 거 질색이거든. 며칠 후 서진은 이만석의 저택을 찾아갔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었다. 대문 앞에서 하인이 막아섰다. 누구시오? 윤서진이라 하오. 주인장께 드릴 말씀이 있어. 하인이 비웃었다. 우리 나리께서 아무나 만나시는 줄 아시오? 썩 꺼지시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 급제한 선비라고 전해주시오. 사업 이야기가 있다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런 부자들은 선비라면 혹하기 마련이라는 걸.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왔다. 들어오시오. 나리께서 만나시겠다 하셨소. 서진은 입꼬리를 올렸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이만석은 예순이 넘은 노인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선비라 했소? 과거에 급제했다고? 이만석이 서진을 훑어보며 물었다. 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예, 한양에서 내려온 윤서진이라 합니다. 이만석이 코웃음을 쳤다. 급제한 선비가 왜 이런 시골까지 왔소?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 어르신이라 들었습니다. 이만석의 눈이 반짝였다. 역시 돈 이야기에는 귀가 솔깃한 모양이었다. 허허, 그래? 무슨 투자 이야기요? 서진은 속으로 웃었다. 미끼를 물었다. 서진은 거짓 사업을 제안했다. 한양의 비단 장사에 투자하면 10배로 불려주겠다고. 이만석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10배? 정말이요? 물론입니다. 한양에 제 연줄이 있습니다. 궁중에 비단을 납품하는 상인과 아는 사이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만석은 의심하지 않았다. 얼마나 투자하면도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3,000냥 정도면 3만 냥으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이만석의 눈이 번뜩였다.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킨 눈이었다. 좋소. 대신 사기치면 죽는 줄 아시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다. 사기는 네가 30년 전에 먼저 쳤잖아. 그날 밤 서진은 월이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그놈 재산을 다 빼앗을 거요. 3,000냥을 받아서 도망칠 생각이요. 월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복수? 돈이 전부인 놈에게 돈을 빼앗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소? 월이가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재밌네. 서진은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웃는 얼굴이 예뻤다. 근데 문제가 있어. 그놈이 날 감시할 거요. 돈을 들고 도망치기 어려울 거요. 월이가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당신이? 어떻게? 월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날 밤부터 서진과 월이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월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만석의 저택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빼올 수도 있었다. 그놈 서재에 장부가 있어. 뇌물 준 기록, 협박한 기록 다 적혀 있어. 서진이 눈을 빛냈다. 그거면 그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군.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저 집을 드나들었어. 모르는 게 없어. 서진은 월이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그놈을 지켜봤소? 월이의 눈에 어둠이 스쳤다. 복수하고 싶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못했어. 귀신은 사람을 해치기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봤어. 서진은 마음이 아팠다. 30년 동안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이제 혼자가 아니오. 서진이 말했다. 내가 당신 손과 발이 되어주겠소. 월이가 서진을 바라봤다. 핏발선 눈이 조금 맑아진 것 같았다. 며칠 후 이만석이 약속한 3,000냥을 가져왔다. 여기 있소. 잘 굴려서 3만 냥으로 만들어주시오. 서진은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진은 월이와 함께 이만석의 저택으로 향했다. 물론 월이만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월이가 장부를 들고 나타났다. 찾았어. 여기 다 있어. 서진은 장부를 펼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뇌물 기록, 협박 기록, 심지어 살인 기록까지. 이만석이 30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적혀 있었다. 이거면 그놈 목을 조를 수 있겠군. 서진은 밤새 고변장을 작성했다. 과거 공부하던 글솜씨가 여기서 쓸모가 있을 줄이야. 이만석이 30년 전 처녀를 살해했습니다. 뇌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뇌물 받은 관리들 이름, 금액, 날짜까지. 월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복수가 될까?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될 거요. 이 장부가 한양까지 올라가면 그놈은 끝이.
한양까지? 이 정도 사건이면 한양 의금부에서 직접 내려올 거요. 지방 관아에서는 손 못 대게. 월이의 눈에 희망 같은 것이 스쳤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빛이었다.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만석이 장부가 없어진 걸 눈치챈 것이다. 다음 날 이만석의 하인들이 서진의 폐가로 몰려왔다. 윤서진, 나오너라. 서진은 숨을 죽였다. 밖에는 험상궂은 사내 10명이 넘게 서 있었다. 우리 나리 물건 훔쳐간 거 알고 있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서진은 창밖을 내다봤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때 월이가 나타났다. 내가 막을게. 넌 뒷문으로 도망쳐. 하지만 빨리. 월이의 눈에서 핏빛이 번졌다. 고변장 전달하는 게 먼저야. 월이가 문을 열고 나갔다.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다. 귀신이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월이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핏발선 눈이 하인들을 노려봤다. 꺼져. 하인들이 혼비백산 도망쳤다. 비명 소리가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서진은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품에는 고변장과 장부가 들어 있었다. 산길을 달리면서 서진은 뒤를 돌아봤다. 배가 위로 차가운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기다려라 월이. 꼭 복수해 줄 테니까. 서진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 한양을 향해 사흘 밤낮을 걸어 서진은 한양에 도착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됐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월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서진은 의금부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고변장을 꺼냈다. 고변이요. 살인사건을 고변하러 왔소. 군관들이 달려왔다. 뭐요? 무슨 사건이요? 30년 전 경기도 산골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요. 범인이 뇌물로 사건을 덮었소. 증거가 여기 있어. 군관이 장부를 받아들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군. 잠깐 기다리시오. 서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해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보름 후 의금부 관리들이 경기도 산골 마을로 내려왔다. 이만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저택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이만석, 의금부다. 문 열어라. 이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의금부? 무슨 일이요? 관리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만석, 너를 살인죄와 뇌물죄로 체포한다. 이만석이 발버둥 쳤다. 무슨 소리요? 나는 아무 죄도 없소. 관리가 장부를 들이밀었다. 이게 네 필체 아니냐. 30년간 저지른 악행이 다 적혀 있더구나. 이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끝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다. 이만석은 의금부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발뺌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장부의 기록, 뇌물 받은 관리들의 자백, 마을 사람들의 증언. 결국 이만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래, 내가 죽였소. 그 계집이 혼인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목을 졸랐소. 신문관이 물었다. 왜 그랬느냐? 재산 때문이요. 그 계집 내 재산이 탐났소. 근데 혼인을 취소하면 다 물거품이 되잖소. 이만석은 비웃었다. 근데 어쩔 거요? 30년 전 일이요. 공소시효도 지났을 텐데. 신문관이 차갑게 말했다.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네가 죽인 건 사람만이 아니더구나. 이만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살인죄, 뇌물죄, 사기죄가 겹쳐 참수형이었다. 처형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이만석은 끌려 나오면서 울부짖었다. 살려줘, 살려달라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30년간 그에게 착취당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다. 이만석이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다. 칼이 내려왔다. 서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시원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담담했다. 옆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월이었다. 낮인데도 희미하게 모습이 보였다. 끝났소. 서진이 말했다. 당신 원수가 죽었소. 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이만석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폐가로 돌아왔다. 이만석의 재산 중 일부가 서진에게 상금으로 주어졌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다. 빚쟁이들도 다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월이가 방구석에 서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월이 씨,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한이 풀렸소?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월이가 서진을 바라봤다. 눈에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몰라. 서진이 당황했다. 몰라요. 원수가 죽었는데? 월이가 고개를 저었다. 원수가 죽어도 내가 죽은 건 변하지 않아.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아.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복수가 끝나면 한이 풀릴 줄 알았는데. 서진은 월이에게 다가갔다. 처음으로 가까이. 무엇을 잃어버렸소? 월이의 입술이 떨렸다. 다 잃어버렸어. 뭘 다 잃어버렸소? 월이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다. 혼례날 예쁜 옷 입고 싶었어. 가마 타고 시집 가고 싶었어. 아이 낳고 살고 싶었어. 늙어서 손주 보고 싶었어.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근데 다 빼앗겼어. 그놈이 다 빼앗았어. 내 삶을, 내 미래를, 전부 다. 월이가 무너졌다. 처음으로 서진 앞에서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서진은 월이를 안았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서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알았어. 서진이 속삭였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이제 알았어. 서진은 상금으로 폐가를 고쳤다. 무너진 지붕을 다시 얹고 허물어진 담장을 쌓았다. 마당에 잡초를 베어내고 꽃을 심었다. 배나무 한 그루도 심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귀신 나오는 집에서 왜 사는 거래? 미친 거 아니야?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열심히 집을 고쳤다. 월이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서진이 웃었다. 당신 집이잖소. 예쁘게 꾸며야지. 월이가 말문이 막혔다. 네, 집? 그렇소. 당신이 살던 집. 앞으로 당신이 살 집. 월이의 눈이 떨렸다. 30년 동안 폐가였던 이곳이 다시 집이 되고 있었다. 낮에 서진은 일하고 밤에 월이와 이야기했다. 서진은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정말 붙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관관저구 제하지주. 서진이 시경을 읽었다. 월이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물새가 우는구나. 하중주에서. 아리따운 아가씨, 군자의 좋은 짝이라는 뜻이오. 월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리따운 아가씨? 서진이 월이를 바라봤다. 당신 같은 사람. 월이의 창백한 볼에 희미하게 붉은 빛이 스쳤다. 귀신도 부끄러워하는구나. 서진은 피식 웃었다. 이상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귀신을 향한 마음이. 어느 보름달 밤이었다. 서진과 월이가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월이,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나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소. 월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당신 얼굴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일이오. 월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귀신이야.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왜요? 나는 차가워. 네 손을 잡을 수도 없어. 네 온기를 느낄 수도 없어. 서진은 월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하지만 서진은 놓지 않았다. 차가워도 괜찮소. 당신이니까.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핏빛이 아니었다. 맑은 눈물이었다. 서진은 혼례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예쁜 혼례복을 준비했다. 빨간 치마 저고리.
30년 전 월이가 입지 못했던 옷. 달이 뜬 밤 둘만의 혼례를 올렸다. 월이, 이 서진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월이가 혼례복을 입고 서 있었다. 처음으로 하얀 소복이 아닌 옷을 입었다. 나도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할게. 서진이 손을 내밀었다. 월이가 그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서진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월이가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해. 월이가 속삭였다. 내 손, 따뜻해. 첫날 밤, 둘은 나란히 앉아 달을 봤다. 월이가 물었다. 후회 안 해? 귀신이랑 혼인해서. 서진이 웃었다. 후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요. 거짓말. 진심이요. 당신 만나기 전 내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빚쟁이한테 쫓기고 미래도 없고. 근데 당신 만나고 나서 다시 살게 됐어. 월이가 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차가움이었다. 고마워. 또 월이가 속삭였다. 살아서 받지 못한 것들 전부 네가 줬어. 서진은 월이를 안았다. 앞으로도 줄 거요. 평생.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산자와 죽은 자, 서로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밤이었다. 혼례 후 몇 달이 지났다. 월이가 달라지고 있었다. 창백했던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핏발선 눈이 맑아졌다. 머리카락도 더 이상 귀신처럼 흩날리지 않았다. 서진이 물었다. 월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소. 월이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나도 느끼고 있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서진은 불안했다. 가벼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떠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요? 월이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그냥 한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서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한이 풀리면 월이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 그건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다. 디에스테스게세. 그날 밤 낯선 존재가 찾아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저승사자였다. 월이, 저승사자가 불렀다. 때가 됐다. 저승으로 가야 한다. 서진이 월이 앞을 막아섰다. 안 돼. 데려갈 수 없어. 저승사자가 고개를 저었다. 인간이여, 이건 이승의 일이 아니다. 물러서라. 실소. 월이는 내 아내요. 데려갈 수 없소. 월이가 서진의 등 뒤에서 말했다. 서진아, 괜찮아. 서진이 돌아봤다. 월이의 눈에 평화로운 빛이 있었다. 한이 다 풀렸어. 이제 정말 갈 수 있어. 저승사자가 잠시 물러났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을 준 것이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지 마오. 제발. 월이가 서진의 눈물을 닦아줬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고마웠어. 월이가 말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떠돌았을 거야. 나도 당신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을 거요. 월이가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공포스러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실소. 다음 생 말고 이 생에서 더 같이 있고 싶소. 월이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안 돼. 넌 살아야 해. 오래오래 살아서 행복해야 해. 서진이 물었다. 정말 다시 못 만나는 거요? 저승사자가 대답했다. 이승과 저승은 다른 세계다. 한 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 월이가 서진을 안았다. 서진아, 약속해. 뭘요? 행복하게 살아. 과거 시험에 붙어서 좋은 관리가 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아이 낳고 오래오래 살아.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은 실소. 월이가 웃었다. 바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네가 다 채워줬어. 월이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다. 잊지 마. 월이가 말했다. 사랑해. 윤서진. 서진이 외쳤다. 나도 사랑하오. 월이. 월이의 몸이 완전히 빛으로 변했다.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진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다. 월이는 없었다. 방 안에 서진 혼자만 남았다. 바닥에 하얀 백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다. 처음 월이를 만난 날처럼 서진은 그 꽃을 주워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월이, 월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달월, 편할 이. 그녀의 이름처럼 달빛이 방 안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월이가 정말로 편안해졌다는 걸, 30년의 한이 드디어 풀렸다는 걸. 잘 가오 월이, 저승에서는 행복하시오. 서진은 울먹이며 속삭였다. 달빛이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서진은 월이의 약속을 지켰다. 과거 시험에부터 관리가 됐다. 정의로운 관리로 이름을 날렸다.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그의 일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 존경받는 관리, 윤대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서진은 결혼하지 않았다. 월이 외에 다른 여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매년 월이가 떠난 그날 서진은 폐가였던 그 집에 갔다. 이제는 아름다운 집이 된 그곳에서 달을 바라보며 월이를 떠올렸다. 잘 지내고 있어 월이? 어느 날 밤 서진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월이를 만났다. 월이는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다. 따뜻한 볼에 생기가 돌았다. 눈은 맑고 평화로웠다. 월이, 서진이 달려갔다. 진짜 당신이요? 월이가 웃었다. 꿈이야. 잠깐 만나러 온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고 싶었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나도. 월이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저승은 어떻소? 좋아.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부모님도 만났어. 서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월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월이가 말했다. 서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뭐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진짜야.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날 거야. 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그게 가능하오?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승에서 빌었어. 다음 생에 서진이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는 내가 먼저 찾아갈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다리겠소.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월이가 서진의 볼에 입술을 맞췄다. 따뜻했다. 처음으로 따뜻한 입술이었다. 사랑해 서진아, 영원히. 서진은 눈을 떴다.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꿈이었지만 진짜처럼 느껴졌다. 기다리겠소, 월이. 이 생이 끝나면 다시 만나는 거요. 서진은 품에서 말린 백꽃을 꺼냈다. 10년 전 월이가 떠난 날 주었던 꽃이었다. 당신이 내 인생을 구했소.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소. 서진은 백꽃을 가슴에 안았다. 고맙소, 월이. 사랑하오. 달빛이 서진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월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다. 서진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월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저승에서 둘은 다시 만났다. 왔구나. 월이가 웃으며 말했다. 오래 기다렸어. 서진도 웃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둘은 손을 잡았다. 이제는 같은 세계에 있었다.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됐다. 같이 가자. 월이가 말했다. 다음 생으로.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는 거요. 영원히. 둘은 함께 빛 속으로 걸어갔다. 새로운 삶을 향해 달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